글씨 쓰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1번, 52번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었던 문제지요. 같이 한번 보세요. 미나 씨, 안녕하세요. 부탁이 있어 문자 보내요. 제가 사무실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왔어요. 지금 급하게 그 서류가 필요한데 저에게 빈칸. 그런데 사무실 문이 빈칸. 비밀번호는 1234예요. 서류는 책상 위에 있어요. 부탁할게요.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파트를 같이 보세요. 자, 미나 씨 안녕하세요. 부탁이 있어 문자 보내요. 자, 부탁이라는 말은 favor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ask a favor. 네, 부탁이 있어요라고 말하고 네, 부탁이 있어서 문자 보내요. 이때 문자는 네, letter, character,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자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ext you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했고 제가 사무실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왔어요. 지금 급하게 그 서류가 필요한데 저에게 빈칸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빈칸 어떤 단어, 어떤 문법이 들어갈까요? 같이 보세요. 여기 사무실 쪽에 미나 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미나 씨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사무실에 있는 중요한 서류를 저에게 네, 여러분 미나 씨가 저에게 이렇게 서류를 보내주다, 가져다 주다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이렇게 보내주다, 가져다 주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때 우리가 주다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 이 문법을 자, 여러분 먼저 문법을 설명해 보세요. 자, 주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문을 보시면 선물을 샀어요. 네, 제가 누구에게 줄 선물인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선물을 샀어요 라는 그 사실, 팩트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친구에게 선물을 사 주었어요. 네, 제가 선물을 산 것은 친구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주다라는 문법을 사용했어요. 케이크를 먹었어요. 네, 제가 케이크 먹었어요. 네, 끝이에요. 그런데 동생을 위해서 케이크를 먹어 주었어요. 자, 먹다에다가 주다라는 문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케이크를 먹었어요는 내가 배고파서 내가 먹고 싶어서 그 먹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크를 먹은 이유는 물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다 이것은 동생 때문에 동생을 위해서 내가 그 케이크를 먹은 거예요. 아마 동생이 그 케이크를 먹을 수 없는 그 무슨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케이크를 먹어야 해서 내가 대신 먹어 준 거예요. 친구와 함께 학교에 갔어요. 네, 이것은 제가 그냥 I go to school with my friend 해서 친구하고 같이 학교에 간 거예요. 네,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 학교에 가 주었어요. 내가 학교에 갈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학교에 가는데 심심해요, 외로워요, 같이 가주세요 하고 부탁했나 봐요. 그래서 순전히 내가 학교에 간 이유는 친구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네, 학교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네, 이 문장. 네, 괜찮아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네, 위의 문장하고 아래 문장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의미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밑에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는 내가 가르치는 걸 학생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보태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학기가 끝나거나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땡큐 카드를 써요. 그런데 그 카드에 학생들이 잘 가르쳐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적어요. 그런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어, 선생님이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친 게 누군지 이렇게 쓰면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친 그 행동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지만, 자, 밑에 두 번째 문장처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쳤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반을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주었어요. 이렇게 우리 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생님이 잘 가르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은 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Thank you for teaching me 하고 이렇게 쓰고 싶으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주다라는 이 문법을 사용해서 저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 아니면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져다 주다 할 때 다가라는 두 개의 또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가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순서대로 먼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행동을 할 때 다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 좀 찾아다가 주시겠어요? 이 말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요. 돈을 찾은 그 돈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에게 주세요 할 때 찾아다가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읽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어요. 첫 번째 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빌린 그 책,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두 번째 책을 읽었어요 하고 두 번째 일을 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나 씨가 사무실에 가서 가지다. 네, 가지다는 keep, take죠. 그 서류를 take,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 뭐예요? 그것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가져다 주다라는 이런 문법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정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답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뭔가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에 선생님이 많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틀리더라도 맞더라도 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계속해서 쭉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는 게 처음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보내준 학생들 모두 너무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은 보내줄 수 있어요? 아니면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런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같이 정답을 보세요. 보내줄 수 있을까요? 네, 이 학생은 을까요? 라는 이렇게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그러한 문법도 또 더 거기다가 썼어요. 네, 이것도 문맥상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이렇게 51번에는 두 개의 빈칸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빈칸은 5점이에요. 그래서 보내줄 수 있을까요? 하면 5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다 잘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5점을 받을 수 있어요.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잘 썼어요. 가져다 줄래요? 네, 그래서 앞에 여러분 여기 부분들은 다 모두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가져오겠어요?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자, 이 학생은 답을 두 개를 적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빈칸 하나에 답을 두 개를 적으시면 안 돼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개를 적은 이유는 A, 보내줄 수 있어요. O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은 두 개의 답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오겠어요? 네, 이거는 조금 가져다 주다, 가져오다라는 말을 쓰면 조금 약간 명령하는 투로 약간 조금 무례하고 임폴라이트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져올 수 있습니까?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뒤에 있습니까? 라는 이 문체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문장 끝은 맞춰야 한다고 했죠? 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놓고 왔어요. 할 수 있어요. 아요, 어요 문장으로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고 읍니까? 하고 이렇게 포멀한 형태로, 폴라이트한 형태로 쓰시면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답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좀 가져다 줄래요? 네, 이것도 네 괜찮아요. 주다가 있고 을래요 하고 상대방의 그 의향을 물어보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 서류를 가질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그 서류를 내가 아니라 미나 씨가 가지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이 맞지 않아요. 가지고 와 주세요. 네, 주세요. 네, 이것도 와 주세요 하고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피리어드 마침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문장 뒤에 뭐가 있어요?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 주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사용할 수는 없어서 네, 이 안타깝지만 단어도 맞고 문법도 맞았지만 네, 이 정답은 이 답은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문장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 저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주다라는 말의 높임말 드리다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한테 보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보내드리세요 이렇게 자기를 높임말로 자기를 존댓말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 앞에가 저에게 나에게라는 말이 있어서 나에게 보내드리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다른 뭐 부장님, 사장님한테 보내드리세요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나 자신한테 높임말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우리 이 답을 써준 것도 네, 정답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그런데 사무실 문이 빈칸이에요. 비밀번호는 1234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사무실 문이 잠그다. 네, 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잠근 게 아니라 아까 한참 전에 잠가서 지금은 계속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있다라는 문법을 사용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닫혀 있다와 잠겨 있다를 많이 이렇게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이 닫혀 있다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이 닫혀 있어요. 이런 경우 그냥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잠겨 있다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열쇠로 자물쇠로 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까 문장 뒤에 비밀번호가 있었죠? 비밀번호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문이 그냥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잠겨 있는 거였어요. 락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능동 동사와 피동 동사예요. 자, 나는 문을 열었다. 내가 문을 연 거예요. 내가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 입장에서는 문이 자기가 연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문을 연 것을 당한 거잖아요. 패시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을 열었다.
문이 열렸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패시브 할 때 여러분 영어에서도 이런 문법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패시브 할 때 동사가 단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닫다의 피동 동사는 닫히다, 놓다, 놓이다, 쌓다, 쌓이다, 켜다, 켜지다, 끄다, 꺼지다, 걸다, 걸리다, 잠그다, 잠기다, 풀다, 풀리다, 깨다, 깨지다. 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동사들의 능동, 피동 형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있다예요. 자, 여러분 동사 뒤에 있다를 사용하시면 그게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친구가 의자에 앉았다. 네, 친구가 의자에 지금 앉았어요. 그 앉는 행동,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의자에 앉아 있다. 앉아 있다라는 말은 아까 앉아서 쭉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면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죠. 지금 앉은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아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앉아 있다, 있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 책을 책상 위에 놓았다. 풋 했어요. 그런데 책이 책상 위에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여러분 피동, passive verb와 아워 있다 그 문법이 같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놓여 있다가 됐어요. 문을 열었다, 문이 열려 있다. 네, 문이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피동 동사하고 있다라는 문법이 같이 만나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닫다, 닫히다, 닫혀 있다, 놓다, 놓이다, 놓여 있다, 쌓다, 쌓이다, 쌓여 있다, 켜다, 켜지다, 켜져 있다, 끄다, 꺼지다, 꺼져 있다, 걸다, 걸리다, 걸려 있다, 잠그다, 잠기다, 잠겨 있다, 풀다, 풀리다, 풀려 있다, 깨다, 깨지다, 깨져 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피동동사의 있다 형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문제에서 사무실 문이 아까 잠궜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잠겨 있어요 할 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1234예요. 서류는 책상 위에 있어요. 부탁할게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 잠겨 있어요 라고 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쓰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학생들이 보낸 정답이에요. 자, 사무실 문이 잠겨 있어요가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잠겨 있을 거예요. 네, 이것도 괜찮아요. 잠겨 있다라는 이 피동의 있다 문법을 사용했고, 을 거예요. 이거는 추측이에요. 미래에 아마 그럴 거예요라는 추측을 사용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 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자, 사무실 문이 닫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사무실 문을 닫고 있어요. I'm closing the door. 네, 이거는 조금 안 맞지요? 휴업을 했어요. 아마 문이 잠겨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휴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단어도 틀렸고 문법도 맞지가 않아요. 비밀번호로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무실 문이 비밀번호로 열리는 거예요. 네, 이것도 문맥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약간 좀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잠겨 있다라는 것을 단어 문법을 알고 싶어 하는데 아주 쉬운 단어로 썼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법을 물어봤는데 너무 쉬운
단어하고 문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정답은 아니에요. 자, 세모는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닫혀 있어요. 네, 이것도 닫혀보다는 잠겨 있어요라는 게 좋겠죠? 잠겨 있기 때문에 자, 잠겨 있다. 좋았어요. 그런데 왜 때문에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문장 보세요. 위에 문장에서 보면 여기 마침표가 있어요.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잠겨 있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쓰면 문장이 끝나지가 않아요. 문장이 중간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사무실 문이 비밀번호가 있어요. 네,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너무 쉬운 단어로 썼어요. 닫혔어요. 자, 여러분, 닫았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자, 그러면, 네, 이거, 피동을 쓴 건 좋았는데 단어가 틀려요. 그리고, 닫고 있어요. 닫히면 비밀번호를 필요할 거예요. 닫아 있어요. 닫혀 있다. 네, 조금 아까워요. 거의 다 맞았는데, 문법은 잘 맞았는데, 닫다라는 동사가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였나 봐요. 여기서는 잠겨 있어요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제 52번 문제를 같이 보세요. 모든 성격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은 좋은 성격이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은 빈칸.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빈칸. 자, 여러분, 한번 첫 번째 문제를 같이 보세요. 자, 모든 성격에는 장단점이 있다. 장점, 단점 해서 스트롱 포인트, 위크 포인트,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은 좋은 성격이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은 자,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반대죠. 여러분 적극적이다의 반대말은 소극적이다. 외향적이다의 반대말은 내성적이다. 네, 여러분 적극적이다. 네, 프로그레시브. 그 다음에 외향적이다는 익스터널해서 어떤 성격이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밖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성격은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극적이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하세요. 저는 나중에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기하고 자기가 중요한 자기의 내면 세계가 중요한 성격들을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하는데 두 성격이 계속 지금 반대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말을 찾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성격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말은 나쁜 성격이다.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일하고 생각하다, 일하고 한다 라는 이 문법을 사용하셨어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한번 같이 보세요. 네, 여러분 간접 인용이라는 그런 문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민수가 나한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민수가 지금 나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학생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민수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는 학생이 아니라고 했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민수가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나는 학생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죠. 여기 따옴표가 있어요, 여러분. 따옴표라는 말은 이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나는 학생이 아니야 라고 민수가 말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민수. 학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아니다 자, 아니다 플러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라고 하다 라고 말하다 라고 이야기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말, 다른 사람이 한 생각을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그럴 때를 간접 인용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B예요. 자, 여러분이 B,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A가 한 말을 내가 듣고 C한테 이렇게 옮길 때, 자, 이때 이 말을 간접 인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생각해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라고 하다라는 이 문법, 간접 인용이라는 이 문법을 사용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뭐뭐이라고 생각하다. 자, 많은 학생들이 사람들은 나쁜 성격이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쁜 성격이에요?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누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은 나쁜 성격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지금 또 인용해서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따옴표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뭐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은 나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나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답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안 좋은 성격이라고 구분한다. 네, 이것도 안 좋은 성격, 나쁜 성격. 네, 이것도 뭐 괜찮아요. 그리고 일하고 네, 이 부분 일하고 이 부분을 사용하신 문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잘했어요. 근데 구분한다. 네,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좋은 성격, 나쁜 성격, 그냥 나쁜 성격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좋은 답이 될 수 있어요. 나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 학생도 정답을 잘 적어주셨어요. 자, 불쾌한 성격이다. 자, 여러분, 좋은 성격, 불쾌한 성격. 자, 보통 좋은 성격이다, 나쁜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으로 여러분, 좋은, 나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쾌한은 조금 나의 생각인 것 같아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 그래서 불쾌한 성격, 어, 어떤 사람의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내가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외향적이면 내가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쁜 성격하고 불쾌한 성격하고 이렇게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쾌한 성격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성격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정답을 두 개 적었네요. 자, 나쁘다고 생각한다. 자,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은 나쁘다고 하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앞에 좋은 성격이다, 나쁜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형태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해 안 좋은 성격이다. 자, 여러분, 반해. 자, 뭐뭐에 반해. 이 문법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뭐에 반해는 반드시 앞에 뭐뭐에라는 이걸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은 안 좋은 성격이다. 뭐뭐에 반해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에 반해라고 앞에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다라는 단어를 써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반해 이거는 여기서 사용한 것은 그렇게 좋은 사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은 나쁜 성격이다. 네, 이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사람들은 나쁜 성격이다. 그럼 사람들이 다 나쁜 성격인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쁜 성격이다. 이렇게 쓰시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좋지 않다. 내성적인 성격은 좋지 않다. 네, 맞아요. 나쁜 성격이다. 좋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그렇게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고 뭐 이렇게 또 얘기했죠. 자, 여러분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은 좋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은 나쁘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떤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자 여러분 지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나쁜 성격이 아니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단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또 좋은 점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말 단점의 반대말 장점 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사용하셨어야 되고 자 여기 형태가 어떤가요? 단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에서도 장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서는 여러분이 장점이라는 단어와 무엇 무엇이 있다 라는 이 문법을 사용하셔서 두 번째 빈칸을 여러분들이 쓰셨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네,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쓴 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점이 된다. 자, 한번 문장을 보세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점이 된다. 네, 이것도 어, 네, 장점이 된다. 네,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금 그냥 심플하고 간단하게 클리어하게 단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 하는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점이 된다 하고 조금 길게 쓰셨죠? 그렇게 완전하게 좋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네, 세모 장점이 있다. 네, 학생은 잘 써주셨고, 자, 모습은 보여주다. 모습은 네,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중하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쓰셨으면 문법적으로는 더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단점, 장점 하고 여러분 반대말을 쓰셔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습, 네, 이것도 말은 돼요. 괜찮아요. 문장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장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하셔서 그렇게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긴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습을 보여주다. 이것처럼 네, 말이 돼요. 어떻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정확한 이렇게 정확한 반대말 그리고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고 전혀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점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 무엇이 있다. 라는 그런 문법도 사용하지 않아서 네,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답을 보내주신 분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 단점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장점이라는 반대말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낸 사람은 바로 이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것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네, 이것도 좋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선택하는 분이다. 선택하는 성격이다. 것이 장점이다. 네, 이것도 선택하는 장점이 있다. 선택하는 것이 장점이다.
네, 이렇게 쓰셨어요. 이것도 정답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해결은 정확할 것이다. 네, 이거는 문법적으로도 어렵고 단어적으로도 좀 어렵고 문맥적으로도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어려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성격이다. 네, 여기서도 그 문제를 낸 사람이 장점이라는 반대말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써주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점수를 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51번, 52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많이 어려우셨나요? 네, 51번, 52번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이렇게 그 가로, 그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뭐지? 그리고 그 문법이 뭐지?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꼭 앞뒤에서 힌트를 찾으세요. 단어, 문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데 그냥 알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문장 안에 여러 가지 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힌트를 사용해서 정확한 것을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되고, 자, 이것이 좀 쉬우신 분들은 조금 이제 시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 내가 5분 안에 이걸 좀 찾는 연습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시고, 선생님 아직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정답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세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찾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이런 뜻인가? 하고 여러분이 번역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시다가 그러면 정답은 이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토픽 이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처음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1년, 2년 이렇게 공부하시고 연습하셔야 나중에 1년, 2년 후에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시고, 선생님이 51, 52, 그 다음에 53번, 54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할 거니까, 자, 오늘 내주는 숙제의 정답은 다음 시간 쓰기 수업 전까지 보내주시면 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준 정답을 가지고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 숙제예요. 51번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부터는 비가 점차 빈칸, 현재 기온은 20도이며 오후에는 점차 맑아져 25도로 기온이 빈칸 이상으로 일기예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51번 숙제예요. 그리고 52번 숙제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여행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예전에는 유명하고 잘 알려진 여행지가 인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빈칸 그것은 이전에 여행은 유명한 곳에서 사진을 찍어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요즘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빈칸.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51번, 52번 숙제를 하셔서 선생님 왓츠앱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늦게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이미 수업을 다 녹화했으면 그 다음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토픽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내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